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하전선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15%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한 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대한전선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윗골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파티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홀라당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 온전한 상승을 즐겨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5만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5만 원 가격에 대한 돌파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조정이 우상향으로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대기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모이면 또 이 폭발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드는 건데 그럼 그 뒤부터 이 과열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떠주는 건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이 양봉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챙겨드린 거죠. 자, 이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좀 제대로 생기다 보니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오늘의 양봉에서도 우리가 팔아야 하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고점을 뚫고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대한전선은 제가 이 2주 전부터 이 바닥권에서 박스대죠. 박스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절대 팔지 말고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제의 윗꼬리에서도 양봉이 나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도요. 자,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모든 돈들이 지금 대체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 바로 이 에너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가든 이 AI가 가든 결국 그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미국의 이 송전망들이 지금 다 70%가 25년 이상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뭐를 만난 거예요?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까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공급이 지금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주들 HD 현대일렉 같은 애들도 지금 거의 24년도부터 엄청나게 지금 장기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쪽이 먼저 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고 부속품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를 최근에 이 전선 관련주들이 모두 흡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다른 업종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 초에도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조선 우량주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제 낙수 효과로 부품주들이 기저주들이 따라갔던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이 부품주들은 원래 이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속 타의 형태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상승이 좀 더딘가 싶다가도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각도를 키우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세를 만들어냅니다. 그 상승세가 이제 포물선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포물선.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대우건설, 우리기술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만들었던 종목들을 비교해드리면서 이 대한전선도 그 포물선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상승이 나왔지만 끝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포물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단기동 평균선들에 대해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 조정 기울기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오늘의 급등까지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던 거죠. 이런 과정들을 제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해도 수익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팔자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도대체 이 대한전선 언제 팔아야 하냐? 아주 간단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로 신호를 드릴 때는 이렇게 급등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 바닥권에서 수급 분석 다 해드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끝내놓고 저점 라인에서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명확한 이 기준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을 설명을 해드렸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11선이 홀딩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 게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만들게 되면 이제 종목마다 지배력이 강한 이동평균선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 기준점을 잡아서 가져가면서 끝까지 상승을 먹는 거죠. 대한전선은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뭐 상승 시기가 뭐 이때 언제입니까? 2025년도 말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 흐름도 보시면 어때요?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납니까?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안 깨지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탈이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갔죠. 자, 그럼 10월 달의 상승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0월에도 이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 뭐 5일 이동평균선, 11선은 지지로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뒤로는 기간 조정이 들어가더라. 그 형태가 현재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보다 정말 더 큰 매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점점점 상승에 대한 각도가 커지면서 그 크기도 커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보유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즐겨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팔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전혀 뭐 이탈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수익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거는 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맥점 분봉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상승을 먹고 있는 건데 여전히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가운전선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흐름인 거죠. 돌파가 나오고 얘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각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를 하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그 포물선 상승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이야 깨졌지만 이런 구간대 있죠. 유지가 될 때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팔지 말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맥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네. 또 마찬가지죠. 유지를 할 때 끝까지 유지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포물선 상승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종목들 제가 전부 고점 매도에 성공을 시킨 건데 그게 다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이와 같은 이 맥점 분석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양봉에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기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봉도 보시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보자고요. 이 5만 전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요? 바로 이때죠, 이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미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들을 만들면서요, 지금. 자, 소화를 했다. 소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매물을 지금 다 소화를 한 건데 과연 이 5만 원에서 다 소화를 한 주가가 끝이 나겠냐 이겁니다. 현재 이 5만 원을 돌파를 했지만 이대로 끝난다고 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분봉이 깨지면 그때 이제 조금 팔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수익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매수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 매도 역시도 아주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맥점 분봉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깨지는 라인에서 매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이 깨지는 구간이 생겼을 때 왜 팔자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